1-5번 그림과 같이 질량 M인 놀이기구가 처음에 t는 0초일 때 3mg의 힘을 위로 받으면서 가속이 된다. 그렇게 해서 t는 라지 t초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가속이 됐고, 그 다음에 라지 t초부터 4 라지 t초가 될 때까지 힘을 안 주고 그냥 중력만 받는 상태로 등가속도 운동을 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에 4t초부터는 다시 어떤 크기가 F인 힘을 위로 작용해서 결국은 우리 목적이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지면까지 딱 닿았을 때 그때의 속도가 정지 상태로 끝날 수 있도록 하려면 요 F를 얼마나 줘야 될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면 요 F를 주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물체 속도를 우리가 구하고, 이 속도가 0이 돼야 된다 맞지? 이 길이만에. 그래서 요 길이 S와 V를 구한 다음에 그 세 번째 공식 속도 제곱의 변화량 V가 0이 되려면 속도 제곱 변화량이 V 제곱이죠. 요게 2AS. 그때 필요한 A는 2S분의 V 제곱.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일단은 속도 V랑 그 다음에 이때 4t초일 때 이 놀이기구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항상 연직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를 다룰 때는 반드시 중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중력 안 적혀있어도 mg 표현을 하고, 그러면 3mg와 mg를 받았을 때 얘가 받는 R자 힘 위로 2mg. 그리고 어떤 물체가 받는 R자 힘을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 그 물체가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2mg를 질량 m으로 나누면 얘는 위로 가속도 2g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지. 그게 0에서 t초까지. 그러면 t초 동안, 라지 t초 동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올라갔을 때 이 물체는 속력도 있고 2g라는 가속도로 t초 동안 가속됐으니까 2gt. 그리고 올라간 높이는 정지에서, 처음엔 정지였죠. 정지에서 2gt, 그럼 평균속도 gt로 t초 이동했으니까 gt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t초부터 4t초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3t초 지난 거다, 맞지? 3t초 동안은 힘을 안 줬어. 위로 힘을. 그러면 얘는 중력도 없는 상황은 아니고 중력만 받는 상황. 그러면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면 중력도 mg 받으니까 항상 중력만 받는 물체는 중력을 자기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g, 연제가 아래 방향으로. 그러면 가속도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g니까 얘가 초기 속도가 2gt다 맞죠? 이게 정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2t겠죠. 항상 반환점이 기준이 되기 쉽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2t라는 시간이 지나면 정지 하고 꺾여서 내려올 건데, 우리가 보는 건 3t초 후다 맞지? 그러면 정지하고 꺾여서 다시 내려올 때, 내려오고 나서 t초 후의 모습이 요 4t초일 때다 이거지. 그러면 정지 후에 t초 후의 모습이니까 얘는 속도가 v,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v가 gt, 가속도가 g니까. 그리고 내려온 높이 한꺼번에 갑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는 구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4t초까지 3t초 동안 얼마나 올라갔는지 구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4t초일 때 속도가 2gt고 4t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gt니까 얘들 둘의 평균을 하면 플러스 2gt와 마이너스 gt 해서 평균 2로 나누면 2분의 1 gt 된다 맞지? 그러면 2분의 1 gt로 꾸준히 3t초 동안 올라간 높이가 요 높이네. 그러면 추가로 올라가는 높이를 계산하면 2분의 3 gt제곱. 그러면 밑에 gt제곱과 2분의 3 gt제곱을 다 더하면 4t초일 때의 높이 2분의 5 gt제곱 되겠네요. 요게 s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v제곱은 2as다 식에서 a는 2 곱하기 2분의 5 gt제곱이 s 분의 v제곱, gt가 v니까 g제곱 t제곱. 이렇게 해주니까 5분의 1g 이렇게 나왔네요. 당연히 가속도 방향은 밑으로 가속이 되면 안 되지. 위로 가속이 돼야 되니까, 느려져야 되니까 5분의 1g 위로
가속도 돼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질량이 m인 놀이기구가 위로 가속도 5분의 1g가 되기 위해서 얘가 받아야 되는 R자 결과가 위로 5분의 1mg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얘는 힘을 두 개 받고 있지. 아래로 mg, 위로 f. 그 결과가 위로 5분의 1mg 돼야 되니까 마지막 f는 5분의 6mg다. 물체계의 온도, 우리가 앞에서 물체계를 한번 이제 힘의 평행 단원에서 다뤘는데, 자, 물체계는 두 개 이상의 물체가 하나일 때는 보통 물체계란 말 안 쓰겠지. 두 개 이상의 물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 함께 정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속도 0으로 함께 어떤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 그때 이제 그 여러 개의 물체를 함께 그냥 묶어서 물체계의 운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일단 함께 운동한다 했을 때는 모든 물체가 속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자, 근데 속도가 힘을 받으면, 지금은 힘의 단원이니까 힘을 받으면 당연히 가속도가 있어서 속도가 변할 거거든. 근데 두 물체가 항상 속도가 동일하려면 두 물체의 속도 변화가 계속 같아야 된다 맞지? 그래서 결국은 가속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시그마 F는 ma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물체마다 질량이 다르겠지? 자, 질량이 다르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을 똑같이 줘야. 지금은 가속도를 동일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자, 가속도가 동일하게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질량이 2배 더 크면 힘도 2배. 그래서 어떤 질량이 큰 물체가 힘을 크게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힘을 서로 작용하면서 함께 등가속도 운동하면 그게 물체계의 운동이다. 오케이,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밑에 보면 수평면에 접해 있는 두 물체계의 운동. 이거 좀 내려볼게. 자, 일단은 A 물체가 질량이 3kg, B 물체가 질량이 2kg. 자, 우선 힘을 왼쪽에서 10N으로 밀어줬어요. 자, 이 10N이라는 힘은 자, 이 힘의 결과로 A가 B를 밀게 되겠지만 이 힘 자체는 일단 A가 받는 힘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다른 힘이 아무것도 없다면 A가 오른쪽으로 10N 밀렸고 요거는 A가 받는 힘이다. 자, 그 다음에 B는 아무것도 안 받고 있죠. 0N.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거고 B는 힘을 안 받으니까 정지했겠지. 그러면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수가 없다 맞지? 자,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A가 왼쪽에서 B를 같이 가자고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우리가 뉴턴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자,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그 힘 그대로 B가 A에게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 힘을 줄 것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A가 얼마만큼 힘을 받냐?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F 빼주면 A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10N 마이너스 F. 자, B는 A가 뒤에서 밀어준 힘밖에 안 받고 있지. 그게 F. 자, 그러면 결국은 A가 받는 R자 힘을 구하니까 R자 힘 구하니까 10-F. 그래서 B가 받는 R자 힘과 더하면 여전히 전체 힘 10N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자, 전체 힘 10N을 가지고 A랑 B가 힘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데, 자, A랑 B가 함께 운동한다 했을 때는 가속도가 동일해야 한다 했어. 그러면 질량이 A는 3kg이고 B는 2kg이니까 A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3A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B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2A만큼의 힘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R자 힘이 3대 2다 맞지? 자, 근데 그 전체 힘이 얼마다 어차피 10N이다 이거지. 그러면 10N 중에서 R자 힘을 3대 2로 나누어서 받으려면 A가 받는 R자 힘은 6N, B가 받는 R자 힘은 4N 돼야겠네. 자, 그러면 그렇게 6N과 4N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얘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냐? A가 B를 밀어준다 이거지. 4N 밀어주면 A가 반대로 4N을 받을 거니까 그 적시 빼주면 A는 6N, B는 밀어준 만큼 4N 받아서 함께 가속도가 둘 다 2면 되겠죠. 3A, 2A가 6, 4니까
가속도가 A가 2m/s 제곱으로 동일하게 등가속도 운동할 거다. 그치? 자, 이렇게 이제 따로 물체를 봤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물체 개는 하나의 덩어리도 해결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보면 10N 오른쪽으로 밀어준다 하는 게 얘가 그냥 전체 힘이야. 자, 그리고 이 전체 힘에서 결국은 3kg과 2kg 도합 몇 kg? 5kg이 이 10N으로 같이 가속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안에서 주고받는 힘들이 있을 건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5kg이 왼쪽에서 밀어주는 10N 받고 가속이 되는 상황으로 해석해도 똑같다 이거죠. 그럼 가속도부터 찾아보자 이거지. 5kg이 10N 받으면 5로 나눠주면 가속도는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러면 A도 B도 전부 다 가속도 2로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려면 A는 F는 MA 3kg이 2로 오른쪽 가서 들려면 6N, B는 오른쪽으로 4N 받으면서 함께 운동해야 되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A, B가 선택한 방식이 지금은 서로 직접 밀어주기. A가 B를 4 밀어주고 그와 동시에 A는 B로부터 뒤로 4N 밀린다. 오케이. 네, A, B 물체가 각각 2kg, 3kg, 그 다음에 F는 20N으로 왼쪽에서 A를 밀었다. 자, 20N이 전체 힘의 요게 전부 다 맞지? 그리고 2kg, 3kg. 자, 함께 운동하도록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밀 건데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뭐냐고 구하라 했어요. 자, 일단은 두 물체가 가속도가 동일할 거야, 맞지? 함께 운동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물체계로 한꺼번에 보면 결국은 전체 질량 5kg을 힘 20N 줘서 20N 줘서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러면 전체 힘 20N, 전체 질량 5kg 나누어주면 가속도 두 물체가 동일하게 가지는 가속도는 4m/s 제곱으로 오른쪽. 자,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하죠. 플러스 4m/s 제곱. 자, 그 다음에 2번 두 물체가 받는 R자 힘의 크기와 방향은, 자, R자 힘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 두 개 이상의 힘을 받으면 다 더한 결과는 결국 그 물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 했어요.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 곱하면 그 물체가 받아야 되는 R자 힘, 필요한 힘이 나온다 이거지. 자, 우리가 가속도 찾았잖아. 4m/s 제곱.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질량이 2kg이니까 10N 받아야 돼. 8N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3kg이니까 가속도랑 곱해서 12N 받아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힘 20N을 8, 12 다음에 어차피 전체 힘 20이니까 나누어 받는 경우도 맞지. 8대 12가 2대 3이니까 얘들의 질량 비대로 힘을 나누어 받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물체 A가 B에게 가는 힘. 결국은 두 물체가 서로가 서로를 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줄 건데 A가 B를 얼마만큼 밀어야 되니? 자, 지금은 B가 받고 있는 힘이 A가 밀어주는 힘밖에 없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3kg인 B가 가속도 4로 가속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R자 힘이 12였죠. 요거를 A가 다 밀어줘야 되고, 그러면 A는 반대로 12N 밀릴 거다 이거지.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A는 오른쪽으로 힘을 20N 받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A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8N, B는 오른쪽으로 12N. 그래서 전체 힘 20N을 질량비 2대 3으로 잘 나눠 받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A가 B에게 가해주는 힘으로쓰니까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12N이다. 오케이. 다음은 자, 같은 요인 같아. 하나 더 보면 2kg, 3kg. 힘의 방향을 반대로 줬네. 이번에는 전체 힘이 20N인 것도 같은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줬네. 전체 힘이 10N 바뀌었네. 자, 그러면 10N 확인했고, 자, 전체 가속도는 전체 질량 5kg을 10N으로 가속시키는 상황. 그러면 가속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2m/s 제곱 등가속도를 한다 이거지. 자, 2번 두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MA, 시그마 F는 MA, A는
왼쪽으로 2kg이 2로 가속돼야 되니까 4N. B도 왼쪽으로 3kg이 2로 가속돼야 되니까 6N. 그래서 도합 10N. 자, A가 B에게 가해주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자, B가 이번에는 밀려서 B가 A를 밀겠죠. A에게 필요한 4N만큼. 그러면 그와 동시에 A가 B를 반대 방향으로 밀겠죠. 4N. 그래서 지금 A가 B에게 가해주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물었으니까 플러스 오른쪽으로 4N. 자, 그 다음에 다해서도, 자, 일단 질량은 똑같이 2kg, 3kg. 근데 힘이 두 개네.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 자, 그러면 전체 힘으로 봤을 때 두 물체가 받는 힘은 오른쪽 20, 왼쪽 10N 있으니까 이걸 알아서 잘 나눠 가질 거야, 맞지? 그래서 도합 A, B가 받는 전체 힘은, 외부에서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10N이다. 20, 19를 했을 때 생각하고, 전체 질량은 5kg이니까. 자, 일단 두 물체가 질량 5kg이 힘을 10 받았으니까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가속도 2m/s 제곱. 요게 두 물체의 가속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2kg인 B는 가속도 2로 가속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4N. 3kg인 B는 오른쪽으로 6N. 이렇게 받아야 R자임을 함께 잘 가속도 2로 잘 운동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A, B가 줘야 되는 힘, A가 B에게 가해주는 힘은, 자, 일단은 B가 받는 힘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B가 왼쪽으로 10N 받고 있다 의미 맞지? 자, 근데 우리가 구해준 R자임 B가 오른쪽으로 6N 받는다는 결과가 돼야 돼. A가 B를 밀고 B가 왼쪽으로 10N 밀리면서 그 결과 오른쪽으로 6N 돼야 되니까 A가 B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힘 F는 16N 된다 이거죠. 그럼 A도 한번 봅시다. 자, A 물체는 일단 오른쪽에서 20N, 왼쪽에서 20N 오른쪽으로 받았고, 자, A가 B를 16N 밀었으니까 민 만큼 A도 뒤로 밀린다. 16N. 그래서 두 힘 다 고려해주면 A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4N. 위에서 구한 것처럼.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2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오케이. 화면에서 접혀 있는 세 물체계의 운동. 자, 물체가 3개, 이번에는 5kg, 3kg, 2kg. 전체 힘은 20N. 이게 전부고 얘들이 힘을 주고받으면서 잘 나눠 가질 거예요. 자, 일단 전체 가속도 A는 오른쪽으로 전체 질량이 10kg입니다. 맞죠? 10kg을 20 줘서, 힘을 20 줘서 가속시키면 가속도는 2m/s 제곱. 자, 각각의 물체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을 구해봅시다. 5kg인 A가 2로 가속되려면 오른쪽으로 10N, B는 오른쪽으로 6N, MA, C는 오른쪽으로 4N. 그래서 도합 전체 힘을 다 더했을 때는 20N을 잘 나눠 받고 있다 이거지. 자, 이제 힘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힘을 나눠 가질 거예요. 먼저 A가 20N 통으로 받았다 맞죠? 그럼 A가 B를 밀면서 B가 A를 반대로 밀어주고, 그러면 A가 받는 힘이 10N 이렇게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A는 왼쪽으로, 오른쪽 20 받았으니까 왼쪽으로 10N 밀리면 된다 이거죠. 자, A가 B, 이렇게 밀렸으면 A가 B를 미는 힘도 10N. 자, 그러면 B가 앞에 있는 C를 또 밀겠지. 그리고 C가 B를 다시 뒤로 밀어줄 거고. 그래서 B가 받는 힘이 10N, C가 밀어준 힘 빼서 6N 돼야 되니까 C가 밀어준 힘이 4N. 그러면 작용 반장, B가 C를 밀어주는 힘도 4N이고 그거 받아서 C가 가속도 2로 등가속도 운동하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볼 건데, 자, A랑 B의 경계면에서 한번 봤을 때, 자, 결국은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B가 C를 밀어주면서 B가 반대로 밀릴 힘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러면 B 물체와 C 물체가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전체 힘을 일단 A가 B를 밀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또 B가 C를 밀면서 그 힘을 C와 나눠 먹겠다 이거지. 그러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A가 B를 미는 힘을 10N 구했다 맞죠? 자, 그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5kg이 A고 A 앞에 남아있는 게 5kg. 그러면 지금 이 5kg이 받아야 될 힘 자체를 A가 B에게 줘야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 질량이 5kg인데 그 중에 A가 밀어줘야 되는 질량이 5kg이니까 전체 절반이에요. 그러면 전체 힘이 A가 20N 받았으니까 그 중에 얼마나? 10N은 A가 B를 밀면서 같이 함께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개념 확인해서 위의 상황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F1 50, F2 20. 자, 50과 20. 전체 질량 1, 2, 3이라 했으니까 6kg. 자, 그러면 한 번에 가면 가속도는 50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20. 도합 오른쪽으로 얼마 힘을 받는가 똑같아요. 30N. 근데 전체 질량이 6kg이니까 나누어 주면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가속도는 m분의 f 5m/s 제곱으로 등가속 운동할 거다. 그게 1번이고. 자, 각각의 물체가 받아야 되는 R자임과 그 방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 했어요. A는 1kg이니까 가속도 자체로 5N 받아야 되고, B는 2kg이니까 10N, C는 3kg이니까 15N. 그래서 다 더해서 위에서 우리가 구했던 전체 힘 50, 20 빼서 결과적으로 30N을 잘 나누어 받고 있다 이거지. 자, 각각 이제 A가 B에게, B가 C에게 제공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 자, A가 B를 뒤에서 이제 밀겠지. 힘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와 동시에 A도 뒤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릴 거다. 그래서 결국은 A가 오른쪽으로 5N 받아야 되니까 A는 이미 50N 받고 있다 맞지? 그러면 왼쪽으로 밀리는 힘은 45N. 그러면 A가 B에게 45N 줬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가 C를 밀고 그와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C가 B를 밀어주고. 자, 그래서 B가 받는 I점이 10이 돼야 돼. 이미 45 받았다 맞지? 그럼 왼쪽으로 35N 받으면 오른쪽 10N 받는다 될 거고. 그거와 작용 반전 관계인 B가 C를 밀어주는 힘 35N. 자, 근데 C는 20N 뒤로 밀리니까 35N, 20N 고려하면 도합. C가 받는 힘은 오른쪽으로 15N. 그래서 세 물체 모두 함께 등가속도 운동 잘 할 수 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나도 한번 보면 자, 그림 나에서는 120N, 20N. 자, 그림 새로 한번 그려보자. 여기 지우고 가자. 자, 120N하고 20N을 양쪽에서 받았으니까 120, 20. 자, 그리고 2kg, 3kg, 5kg. 도합 10kg. 전체 힘은 오른쪽으로 120, 왼쪽으로 20 받았으니까 오른쪽으로 100N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20kg을 10kg을 100N으로 가속시켰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그러면 1번 됐고 2번은 R자임은 MA. 그러면 A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은 20N, B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은 30N 오른쪽으로, C가 받는 R자임은 오른쪽으로 50N. 도합 전체가 100인 상황. 자, 그 다음에 A, B, B, C가 각각 밀어주는 힘은, 자,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이번에 아까 봤듯이 그걸로 한번 해보자. 경계에서 A가 B에게 3kg과 5kg이 받아야 되는 도합 얼마? 30N, 50N, 80N의 힘을 받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맞지? 자, 근데 20N 뒤로 밀리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거 이겨내고 BC 합해서 80N 받게 만들어 주려면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밀어야 된다? 100N의 힘으로 밀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주고받으면서 80N을 나눠 받을 수 있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A가 100N 뒤로 밀리면서 A는 오른쪽으로 20N 받는다 결과가 되고, 자, B가 이미 100을 받았지. 자, 이 상황에서 B는 30N, C가 50N 필요한 상황이니까 B가 C를 얼마만큼 힘을 밀면서, C가 50N 받아야 되는데 50 밀면 안 돼. 이 20N 있기 때문에 20N 이겨내고 50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B가 C를 70N 밀고, 그러면 C가 B를 반대 방향으로 70N 밀 거니까 B도 30N, C도 50N 이렇게 나누어 받으면서 함께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수평면에서 줄로 매달린 두 물체계의 운동. 자, 앞에서는 이제 두 물체가 직접 접촉해서 서로가 서로를 밀면서 함께 운동했다면, 지금은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줄을 연결해서 결국 물리에서는 이 줄이 전달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고, 장력을 전달하는 원리가 줄의 양쪽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식으로 힘을 주는 게 장력의 원리라고 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이 장력이 작용해서 A랑 B가 함께 운동할 수 있게 됐다 했으니까, 자, 일단은 B는 오른쪽으로 15N 당겼어. 그러면 B 혼자 오른쪽으로 운동하려고 보니까 A가 뒤에 매달려 있네. 그러면 A한테 함께 가자고 줄을 통해서 A에게 힘을 전달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A가 B에게 B가 A에게 전달한 만큼 A도 B에게 장력을 통해서 힘을 반대 방향으로 전달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앞에서 힘을 나눠 먹는 상황하고 똑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두 물체가 함께 잘 가속이 되기 위해서 전체 질량이 5kg이고 5kg을 15N 힘을 줘서 가속을 시키고 있으니까 얘들 둘의 동일한 가속도 A는 3m/s 제곱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가속도로 움직이는 두 물체가 됐으니까 2kg이 3으로 가속되려면 오른쪽으로 6N,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알짜입니다. 맞지? B가 3kg이 3으로 가속돼야 되면 오른쪽으로 9N. 자, 이렇게 힘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전체는 15야 어차피.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장력이 작용한다. 그러면 이 장력이 얼마면 되겠니? A가 필요한 만큼, A가 6N, 그러면 6N 필요한 만큼 장력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장력이 B한테 반대로 작용할 거니까 B가 6 빼서 15에서 9N 받으면서 함께 잘 갈 수 있다 이거죠. 자, 밑에 상황도 마찬가지. A랑 B를 양쪽에서 잡아당겼지. 10N, 30N. 그러면 도합 오른쪽으로 20N 받는 상황 똑같다 이거지. 전체 질량이 1kg, 3kg, 전체 질량 4kg. 그럼 4kg을 힘 20N 줘서 가속시킨 상황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속도는 5m/s 제곱. 그러면 가속도 5로 가속되기 위해서는 B는 오른쪽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5N, A는 오른쪽으로 MA 15N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장력은 B를 오른쪽으로 A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이니까 그 크기가, 자, B가 5N 오른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왼쪽으로 10N 받고 있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필요한 힘은 15N. 장력은 양쪽에 똑같이 작용하니까 15N.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30, 왼쪽으로 15. 그래서 A가 받는 힘 15N 주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함께 5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오케이.